어떻게 그럼 에너지하고 인문학을 이렇게 붙여서 얘기할 수 있느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에너지, 그러니까 이거는 꼭 에너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 인문학이라는 거는 에너지라는 그 주제를 통해서 그 후에 배후에 있는 가상세계, 정신세계에 대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에너지에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제가 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설이나 이런 거 갖고 얘기하면 제가 제 얘기가 힘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전 나름대로는, 그리고 에너지라는 말 자체 의미 자체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러한 인문학적 분야를 이렇게 포괄하는데도 충분한 힘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계속 하던 업무는 이런 겁니다. 건물 에너지 평가 그래갖고 안에 온도가 20도다. 그리고 밖에 온도가 마이너스 10도다. 그러면 열이 바깥으로 흐를 거 아니에요? 이제 전도가 발생할 거고. 그다음에 창문을 통해서 영하 10도에 말하자면 공기가 들어오면은 맞으면 열이 손실될 거고. 요거는 또 햇빛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니까 겨울에는 또 말하자면 난방 에너지에 도움이 될 거고, 여름에는 또 냉방에 말하자면 도움이 안 되니까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죠. 이런 요인들을 계산을 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전도대로 복사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이론을 프로그램으로 정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건물 에너지를 평가하는 건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어떤 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조대로 복사라고 하는 이론이 우리 뭐 말하자면 위에 있고, 그 밑에 우리의 어떤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쭉 나눠져 있다는 얘기를 딱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이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다음 진행을 딱 하자면은, 실제와 이론 세계가 나눠져 있다는 것을 한번 우리 감각으로 한번 내 감각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린애가 있다 그러면은 자연 속에 내 던져진 어린애, 그러면 생존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딱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어린애의 이름을 저는 하룻강아지라고 매기고 싶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도 이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룻강아지 뭡니까? 개념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건물 에너지 평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전도대로 복사에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상으로 실제의 데이터, 에너지 흐름을 잡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어린애, 하룻강아지는 말하자면 무서운들 모른다. 한마디로 세상이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어린애가, 하룻강아지가 사람들을 한 명, 두 명 보게 되면은 머릿속에 사람의 이미지가 딱 생긴다고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이게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고양이를 두 마리, 세 마리 보면은 고양이 이미지가 머릿속에 생겨요. 그래서 새로운 고양이를 봐도 얘가 고양이인 줄 알아. 왜 그러냐? 머릿속에 고양이 이미지가 있으니까. 새로운 고양이를 보고 고양이인지 모르면 이건 바보죠. 이 정도 응용력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사람으로서의 응용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머릿속에 있는 이 이미지는 뭐냐? 실제냐?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완벽한 대칭인 거예요. 머릿속에 우리가 그리는 이미지는 말하자면 좌우의 길이도 똑같고 머리카락 색깔도 똑같고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그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가진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이미지는 머릿속에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생겼던 이미지이지만 개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얼마나 말하자면 세밀하게 그리고 현실에 맞게 구성되느냐가 이 어린애가 하룻강아지를 벗어나서 이 세상에 대한 적응력을 갖느냐, 생존력을 갖느냐의 어떤 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떤 얘기를 할 때 가운데 딱 놓고, 얘는 실제 세계, 위에는 가상의 세계. 이 가상의 세계가 얼마나 말하자면 그 세밀하게 만들어지느냐가 말하자면 이 어린애가 생존해 나가는 어떤 관건이 된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제가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고요. 그것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가 어떤 게 있느냐, 뭐 조금 더 인문학적 시간이니까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실제를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고 개념을 만들고 그것을 가상의 세계를 만듭니다. 아까 사람의 이미지나 강아지 이미지, 고양이 이미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우리는 배우지 않고도 말하자면 그게 배우는 거죠. 이제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생존 능력을 키워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전통적으로 이 두 가지 서양에서는 플라톤, 그다음에 동양에서는 노자라고 하는 어떤 뭐랄까 대표적인 어떤 그런 그렇지만 제가 이 두 사람을 뽑은 것은 완전히 상대되는 어떤 그런 관점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이데아. 이데아라는 거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노자다 그러면은 행동하는 자연에 대해 말하자면 노의 척도. 노라는 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말하자면 말의 범위가 넓은데 그게 넓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연 자체에 비중을 두는 것. 그다음에 플라톤은 거기에서 만들어진 가상 세계에 비중을 두는 입장. 이 정도만 생각하시자고요. 또 그러면 막 정신이 없잖아요. 너무나 많은 말들이 이제 나오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진행하자면은 이데아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의 이데아다 그러면은 이걸 깊이 있게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그래도 많이들 들어본 얘기니까 설명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이데아다고 어린애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실제의 모습은 저 천상의 이데아라는 세계가 있고 그것을 복사해서 실제 사람들이 만들어진 거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천상에 있는 가상의 세계가 실제고 우리의 눈앞에 움직이는 이런 동물이나 사람들은 다 허상이다라는 입장이 이데아론의 어떤 그 핵심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 어떤 이 생동하는 자연을 중심으로 하는 이 노자의 입장은 그런 거,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근데 도가도는 좀 복잡하고 명가명 갖고 설명을 할게요. 이름을 먹이면은 이름을 매기는 순간 그 자체는 그 이름 자체가 아니다. 근데 비상명이다라는 거는 실제의 물건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하자면 그게 그렇잖아요. 아까 어떤 사람을 사람이라고 딱 이름을 매기고 얘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개념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이미지일 때 그거는 이미지지 실제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예. 완전히 하자면 대가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죠. 플라톤이나 서양 중심에서는 가상 세계가 주도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어떤 동양의 세계에서는 자연이 주가 돼서 더 우위를 말하자면 부정하는 어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죠. 예, 여기 이해가 되시죠? 그죠? 어, 이해가 안 돼도 할 수 없고 그렇진 않고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정도까지 한꺼번에 딱 이해가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의 말이 그대로 다 전달이 되겠어요. 자체가. 그렇지만은 진행을 또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오늘날의 과학기술 문명이라는 건 사실은 이런 정신세계를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겁니다. 뉴턴도 그렇고 그거를 정리했던 어떤 그런 칸트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AI도 그 싹으로 나온 거라고 이해하시면 맞다고 봐요. 네. 이제 어떻게 저도 이제 뭐 슬슬 이제 반응이 궁금해지는데 혹시 또 뭐 궁금한 뭐 이렇게 좀 있으시면 질문을 받아도 될까요? 그 질문을 지금 슬리도라고 하는 다른 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받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강의 저는 안 끝나시면은 보이는데? 제가 그 질문들을 종합해가지고 다시 한번 네. 리뷰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또 이제 사실은 더 많으니까 좀 참으시고, 재미없더라도. 네, 어쨌거나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랄까, 좀 특이한 시각으로 한번 갔다 오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만 이해를 하시고, 근데 이것이 그나마 어떤
어, 뭐야, 엉뚱한 세계로 가는 게 아니고 제가 가능한 한 현대 기술로 이렇게 말하자면 접목하도록 노력을 할게요. 하는 어떤 감탄이 여러분들 마음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전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이데아다, 노자의 생동, 생동하는 자연이다, 칸트가 얘기하는 투월터레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와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제목만 배웠지 이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소양에서 우리는 주변 국가다. 반도체나 어떤 그런 자동차 생산에서는 메인 국가로 들어와 있지만은 인문학적 소양에서는 우리는 변방 국가다. 아프리카나 다름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들이 이제 우리의 감각과 생활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어린애가 아까도 얘기했죠. 이 조그만 어린애가 무엇을 만드나. 어릴 때는 호기심만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주변에 있는 요람에서는 자기를 공주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때는 막 옹알을 해도 모든 게 다 받아주죠. 할머니인데 뭘 못해. 그러니까는 세상의 최고의 어떤 그런 대우를 받고 그런 그림을 갖고 있다가 이제 사회에 들어오면은 질서에 적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유치원 가서 옹알이 하면 이제 얘가 바보다라는 소리만 듣지 평가를 받나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말하자면 자기를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옹알이 하고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기를 이제 다듬는 거예요. 이게 사회 질서에 맞게 자기를 적응시키고 말도 그렇고 목표도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어떤 공주의 모습을 갖고 나르시즘을 가진 그런 인간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장단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의 어떤 마음 속에는 이러한 두 가지의 자기의 어떤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게 이미지가 둘이 나눠질 수 있는데 이 생성하는 이미지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 어떤 뭐랄까 어떤 자기가 경험하는 세계 그거로부터 이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맞춰가는 이미지는 대부분 어떤 사회적인 질서에 맞춰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기도 해요. 이제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데 이제 인문학 시간이니까. 네, 네, 그렇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내던지지 하지 않고 이제 한번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음, 음, 주체란 무엇인가? 이거는 또 뭐랄까 유튜브에 이게 5분 뚝딱 철학이라는 어떤 화면을 캡처한 거기 때문에 요거를 아마 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주체를 얘기하는 입장이 아니고 가상세계라는 세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의 세계, 어떻게 좀 해석이 되는가를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데 이제 라탕이라는 사람은 현대의 어떤 정신분석 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각을 당하는 주체다. 사람은. 그리고 나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하고 고로 나는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 그건 그만 보시고 그다음에 제 얘기를 다시 풀어볼게요. 다시 풀어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 그림으로 보시자고요. 실제 세계가 있고 감각의 세계가 있고 언어로 만들어진 가상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생각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은 생각을 할 때 언어로 생각한다. 가상 세계에 있는 언어. 그다음에 사회로부터 배운 언어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뭐랄까 이거는 언어학의 아주 기본이에요. 그렇고 그런데 나는 그것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생각이고 나는 실제로는 나는 언어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나는 언어 이전의 존재다. 이 정도는 이해가 가시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하고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둘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가상의 개념으로 실제 세계에서 생존하는 것이 사람이다. 이 부분을 이해시키고 말하자면 여러분들한테 공감을 받고 싶은 게 공감을 얻어야 되는 게 오늘의 제 목표예요. 자, 이렇게 가상의 개념으로 실제 세계에서 생존하는 존재. 자, 이해가 이제 훨씬 쉬워졌죠? 그죠? 안 쉬운가요? 자, 그럼 이제 조금 쉬운 예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게 에스키모인데, 에스키모는 눈에 대해서 50가지가 넘는 어떤 그 구분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한방눈, 뭐, 흰눈에 비해 뭐 몇 가지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훨씬 더 중요하니까 눈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집있는 눈이 어떻고 그러면 눈을 잘못 가져가고 무너지면 또 안 되니까 단단하면서도 말하자면 접촉력이 있는 눈을 갖고 그다음에 물개도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애가 좋아하는 눈도 있고 그래서 눈 해갖고 얘가 말하자면 실제에 처음에 하루 강아지로 태어났지만 개념이 있는 어떤 그런 어린애로 이제 자라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념이 있는 에스키모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에스키모 사회에 적응하려면 이런 식으로 개념의 정신세계가 발달이 돼야 하룻강아지를 벗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 어린애가 눈에 대해서도 기후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동물에 대해서도 계속 개념이 늘어나게 되면은 적응력 있고 능력 있는 지도자로 성장을 하고 결국은 하룻강아지들을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도자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가상세계가 가상세계 개념으로 실제 세계에 생존하는 존재, 이것이 말하자면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게 공감이 가시죠? 네. 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만드는 이제 현대 사회로 넘어가 보자고. 요거는 뭐 CPU죠. 이게 요즘은 저도 뭐 80년대부터 그때 마이컴이라는 기계들이 많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저는 이제 에너지 계통에 있으니까 보일러 같은 거 하면 보일러가 망가지면 다 뜯으면 보이니까 뭐 센서가 뭐고 그다음에 펌프가 뭐고 그래갖고 다 이렇게 고칠 수 있었다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아이콘 보일러 그래갖고 컨트롤이 구멍만 이렇게 딱 들어가더니 고칠 수가 없네. 컴퓨터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이게 마이컴이고 이게 이제 지금은 세탁기, 밥통, 뭐 자동차 다 이 속으로 들어갔죠. 이 속이 어떻게 돼 있냐? 결국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CPU, 그다음에 이거 뭐 이제 이게 요즘 웬만한 기술자들이 이걸 아시니까 여기 이제 흔하게 이제 많이 보이는 건 아두이노나 이런 종류들이 이런 거예요. 손톱 많은 거기 때문에 사실 5,000원 뭐 싼 거는 2,000원, 3,000원 그래요. 뭐 때마다가 때워도 별로 가슴이 안 아파. 그만큼 이제 말하자면 이게 손앞에 와 있고 우리 적정 기술의 대상으로 들어왔고 옛날에는 적정 기술 그러면 뒷박이나 뭐 고적대기 같은 걸 가지고 집을 덮어서 에너지를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컨트롤이 싸니까 이런 걸 가지고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마이컴 안에는 램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CPU가 머리가 되겠고 그다음에 램이 있고 거기에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거기에 인풋 아웃풋 할 수 있는 단자들이 말하자면 포트들이 다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은 램으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센서는 인풋으로 들어가고 제어하는 거는 이제 그 인풋 아웃풋을 통해서 이제 제어를 하죠.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 모양이 그대로 우리 사람의 말하자면 작동하는 모양하고 그대로 말하자면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런 어떤 그런 뭐랄까 가상 세계의 어떤 그런 이데아 개념이라는 거는 먼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말하자면 지금 아두이노 같은 걸 만지는 어떤 입장 그리고 이 조그만 CPU를 만들고 밥통을 만드는 데서도 이 구도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시면은 자 이제 밑에 이제 이제 점선 아래는 실제의 세계고 오감을 통해서 이제 그 말하자면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예, 판단하는 개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사람에게는 사실은 본능 같은 그런 각인들도 있어요. 사실 본능은 이제 어떤 동물들한테 그런 게 더 많죠. 그러니까 옛날에 오리 같은 경우가 이제 각인의 대표적인 건데 태어나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엄마로 본다라는 게 머릿속에 프로그램이 딱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디 각인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것도 하나의 코드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말하자면 실제 세계에 적응하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근데 이쪽에서는 이제 그 어떤 뭐야 이렇게 기계 측면에서는 결국은 I/O를 통해서 빅데이터가 말하자면 램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뭐야 다듬어서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이 만들어져서 알파고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런 AI의 어떤 그런 인공지능 발달까지도 이루어지는 그림이 그대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자, 그래갖고 이제 가상 세계와 적응. 제가 얘기하는 가상 세계는 어떤 이데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자면 얘기하는 어떤 그런 뭐랄까 그 생각하고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 짜는 것들이 다 가상 세계의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같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에너지의 계산을 했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가상 세계에서 프로그램화 됐을 때 훨씬 적응력이 좋아. 그다음에 뭐랄까 활용도가 높았다는 것은 그런 입장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이제 마이컴 안에는 이렇게 작동이 된다 그랬죠. 인풋 아웃풋. 인풋 아웃풋은 실제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어떤 관문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센서와 제어는 그 인풋 아웃풋을 통해서 이제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램이라는 세계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가죠. 근데 이게 똑같이 사람에게도 들어가고 우리한테도 들어가고 세탁기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인식을 통해서 그다음에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오리 같은 것들은 각인이나 본능을 통해서 그냥 프로그램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자기 경험도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동물들은 어떤 본능의 이제 본능 안에서 거의 살아가니까. 그다음에 세탁기 같은 경우는 인베디드 프로그램이라고 내장 프로그램이 그걸 이제 말하자면 그 나름대로 가상 세계를 구성한다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뭐 똑같은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의사다 그러면 의사가 뭐 예과 본과를 통해서 뭐 6년 7년 뭐 공부하면은 램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자기 경험을 계속 한다고요. 뭐 폈다고 다 외우고 의사 친구 보니까 맨날 외우는 게 일이래. 예. 그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판단 기준을 말하자면 갖추면은 나중에 엑스레이 같은 어떤 그런 센서가 들어오면 자기가 배웠던 가지고 판단 기준 가지고 이것이 혈액이다, 암이다, 동양이다 판단하는 어떤 그러한 뭐랄까 그 어떤 판단을 하는 그 능력 있는 의사가 되는 거죠. 예. 요거는 그 에너지 인문학의 하나의 예로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새로운 얘기하는 건 없어요. 자, 이제 보면은 밑에는 이제 어떤 실제의 세계 그리고 위에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밑에는 사실상 이 실제의 세계는 무한의 세계예요. 무한의 세계. 그러니까 볼펜 하나를 갖고 있더라도 사실은 그 속에 데이터는 엄청나죠. 무한해요. 실제의 어떤 디지털의 어떤 그런 디지털이라는 도구로는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몇 가지 필요한 것들만 디지털 세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프로그램 과정에서는 추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학생이 학교를 가면은 그 학생의 데이터는 엄청나죠. 그렇지만은 학교 들어가면은 학번, 그다음에 뭐 수학 점수, 뭐 점수 몇 가지 20여 가지로 딱 추출이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작동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상에서 그 사람의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말하자면 어떤 학생으로서의 어떤 그런 활동을 하는데 그거는 몇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학생의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의 구분은 그거예요. 밑에는 아날로그고 위에는 디지털인데 밑에는 무한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넘어가는 과정이 추상이에요. 추상이라는 건 미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표적인 몇 가지의 의미를 뽑아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집에
어떤 온도를 관리하는 어떤 그런 뭐랄까 디지털 작업을 한다, 수상 작업을 한다. 그러면 방의 온도, 그다음에 창문의 온도, 아니면 이제 보일러의 온도, 방바닥의 온도 네 가지의 온도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보일러를 돌리거나 에어컨을 돌리거나 하는 과정이 이제 루프로 돌죠. 예. 그러니까 이 루프가 결국은 그 위에 있는 정신세계, 이거는 기계가 갖고 있는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 밑에는 실제의 세계. 아까도 얘기했죠. 가상의 세계로 실제를 돌리는 것이 사람이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기계도 그렇다. 네. 자, 네. 이거를 가지고 정리했던 게 칸트예요. 그러니까 칸트 그러면은 그 사람이 무슨 과학하고 관련이 있느냐. 그만큼 우리가 칸트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인문학적인 면으로 우리는 아프리카다. 응. 전혀 깜깜하다. 응. 반성의 여지가 많은데. 근데 왜 그러냐. 어렵다 그래갖고 그래서 어렵다 그래갖고 하도 저기 그 공부했던 사람들이. 근데 왜 어려운가 봤더니 어려운 말로 써 있어. 실제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하자면 그 실제 이렇다는 거를 감각적으로 우리가 알고 내가 지고 내가 알겠다고 씹어 먹기 시작하면 씹힌다는 거예요. 근데 독일어니까 안 되고, 어? 영어니까 안 되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거기 저기 그쪽 시골에 살던 사람이고 나는 여기 시골에 살고 여기 말하자면 현장에 사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도 하룻강아지로 시작해서 자기의 개념을 만든 거고 나도 마찬가지인 거야. 걔나 나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하면 되는 거래. 예, 저는 그런 입장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의 이런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어떤 그런 상아탑에다 갖다 올려놓고 우리의 거기에 필요한 어떤 이러한 뭐냐면 이 어떤 이런 요소들이 거의 뭐 그냥 뭐야 뭐 박사 되면 그때 가서 읽어보든가 그 얘기는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돼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문제도 있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이 구도가 그대로 인공지능으로도 갑니다. 예? 데이터를 트레이닝을 해서 판단 모델을 만들고 이게 지금 구글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IBM도 이거 하고 있고 그래서 인공지능 의사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걸 잘 만드니까 그거 갖다 우리한테 갖다 팔려고 그러고 우리는 이제 정신 없으니까 오리오리 하다가 사다 팔고 이 구도가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걸 내 거로 생각할 엄두도 못 내고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말하자면 몇 개의 어떤 팁이 나오면 그걸 갖다 조립해서 대량 생산하는 능력을 가진 국가 그런 정도로 판단하는 게 현재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온 것도 잘한 거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내가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런 아날로그 세계에 발을 뻗고 그다음에 내가 정신세계에 맞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구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에너지 인문학에 나오는 하나의 그림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나오네. 뭐가 빠졌나 봐요. 잠깐만요. 안 부족해요. 화나죠? 죄송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넘어갈게요. 화면이 이게 나중에 보실 수 있죠? 예, 예. 이게 왜냐하면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판단해서 그림을 그렸고 여기에다가도 집어넣었는데 사실은 이게 현재 우리가 어떤 그런 뭐랄까 프로그램을 하는 어떤 그런 모양을 그대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 인문학에서는 밑에 그림은 저거예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설명한 거고 위에 그림은 게임에서 어떤 하나의 어떤 뭐랄까 모델이 설계가 되면은 실제 어떤 사람이 아이디를 만들면은
동그라미 아래 밑에 까만 글씨처럼, 까만 사람처럼 하나하나의 액체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순수한 어떤 그런 가상 세계에 대해서 중간에 내가 접근하는 아이디들이 딱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저는 이제 세미 아이디어래다. 아이디어라는 거는 준 가상 세계라고 얘기해서 순수한 어떤 그런 설계도로서의 어떤 가상 세계하고 다른 어떤 뭐랄까 준 가상 세계가 실제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 이제 생존 도구를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어린애는 이제 말하자면 어리어리하게 하면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던 거 인식했다가 그다음에 주변에 어떤 어린들부터 배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손에 보이는 어떤 이런 반도체 칩 같은 경우는 세탁기에도 들어가고 바풍에도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프로그램이 잘못되면 자동차가 또 급발진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어떤 뭐랄까 것들이 결국은 이 어린애는 자기의 정신 가상 세계 개념의 세계를 위에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세탁기는 그 루프를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죠. 필라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제 이 자동차가 이제 무인 자동차가 되면은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제 우리의 지금의 이제 곧바로 지금은 거의 다가온 거예요. 빅데이터 지금 다가왔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다루는 인공지능도 있고 이 구도가 같다는 거예요. 네. 무한의 세계로부터 새로운 개념을 꾸준히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루프.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린애가 살듯이, 그 다음에 세탁기가 돌듯이,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세련된 판단 기준을 만들어내는 빅데이터가 돌아야 된다는 거. 예. 생존 구조라는 의미로 쭉 나눠진 어떤 의미로. 그다음에 이제 혹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생업에 종사하잖아요. 그럼 생업에 종사한다는 거는 사실은 나의 매뉴얼에 내가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야 회사에서 또 먹고 살죠. 회사에 앉아갖고 내일 하면은 아유 사장이 와갖고 이제 너 이제 밥 먹는 거 보면 아까워 죽겠다. 저도 실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사장님 점심시간에 와갖고 야 너 밥 먹는 거 보면 아까워 죽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만큼 회사의 매뉴얼을 따라가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근데 그만큼 어떤 뭐랄까 우리가 어떤 생업에 산다는 거는 세탁기 같이 어떤 그런 정해진 룰, 어떤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근데 생동하는 무한의 세계에 모자의 말처럼 발을 딛고 그로부터 우러난 나의 개념에 나를 올렸는가. 이 얘기는 물론 이제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이 현실적인 어떤 우리의 교육 체계나 회사 체계에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없이는 인간다움을 잊는다고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창의적인 어떤 의견도 나오는 거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